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로앤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NP의 최나빈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눈이 많이 쌓여 있던데. 네, 전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패스트 무비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일단 패스트 무비라는 게 뭔가요? 아나운서님은 영화를 주로 어디서 보시나요? 저는 뭐 집에서 넷플릭스로 볼 때도 있고 영화관에 가서 볼 때도 있고요. 그러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자기 취향에 맞는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시간 여유가 없어서 유튜브에서 그 영화 제목을 검색해서 나오는 요약본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죠. 저는 그 최근에 아바타 2 극장에 보러 가기 전에도 아바타 1을 좀 복습을 하고 가야겠다 해서 유튜브에서 그 요약본을 보고 갔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내 취향일까 아닐까 애매할 때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일단 짤막한 영상을 찾아봅니다. 예전에는 영화는 주로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이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생활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그 아나운서님처럼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많이들 보는데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상영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그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 그리고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한 편을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걸 바로 패스트 무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화를 요약해서 빨리 볼 수 있는 영상을 패스트 무비라고 하는 거군요. 네, 이를테면 영화를 10분 안에 압축해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요즘 세대 특징이 영화나 드라마 영상을 1.5배속으로 재생해서 빨리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나 SNS에서 많이들 소비하는 쇼츠 그리고 릴스 영상도 재생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영화값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비싸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영화값 인상 때문에라도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이나 마음에 드는 영화가 아니라면 그것을 굳이 영화관에서 보기보다는 OTT나 유튜브 요약 영상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 무비처럼 영화 한 편을 10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보면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될 테니까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이 패스트 무비를 볼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 패스트 무비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영화사나 배급사가 패스트무비를 업로드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도쿄 지방재판소에서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영화 리뷰를 무단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한 유튜버에게 한화로 약 46억 원을 영화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패스트무비가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자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 일본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관련 이슈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본 사례에서는 패스트 무비를 유튜브에 올린 거를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로 본 거군요. 네, 우선 영화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들이 패스트무비, 즉 영화 요약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사나 배급사의 허락을 일일이 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패스트무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영상을 편집하거나 요약해서 무단으로 게시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영화를 바탕으로 요약 영상인 패스트무비를 만드는 행위, 그리고 그 패스트무비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하고, 전송은 공중송신 중에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네.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제와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행위를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다른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도 원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SNS 별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영화를 보다가 이제 감명 깊게 이제 본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10초, 20초 정도로 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건 저작권 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다른 점은 그 영상 자체가 10초로 아주 짧다는 점과 그것을 올릴 때 자신이 올려서 이윤 추구를 하지 않은 목적일 경우에는 네. 또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제작을 할 때 시나리오 작가나 뭐 영화 감독의 제작 의도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담겨 있을 텐데 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는 영화를 10분으로 요약을 해버리면은 이 창작자의 개성이나 뭐 창작성 같은 것들이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 저작권자의 재산권만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물에 깃들어 있는 인간의 인격적, 정신적인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경우에는 이것이 저작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저작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작 인격권 중에는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성과 개성을 가지고 제작한 저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10분으로 압축해서 요약하거나 편집을 하게 되면 그 영상은 원 저작자가 의도한 창작 의도와는 다른 내용의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또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저작 재산권 그리고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이 되고요. 영화를 10분으로 요약하는 영상은 저작 재산권뿐만이 아니라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변호사님만큼의 법률적 지식이 없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봤다라면 이런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지난 날을 반성하고요. 그럼 앞으로도 국내에서 영화사나 배급사가 패스트무비를 게시하는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나온 판결로 패스트무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의 자체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곧바로 국내에서 뭐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뭐가 좀 다른가요? 국내의 경우에는 그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 유튜버의 영화 리뷰 채널에서 그 영상을 업로드할 때 일정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승인을 전제로 해서 저작권 승인을 받아서 리뷰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 이것을 영상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OTT 측에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불법 영상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유튜브 게시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10분 요약 영상이 마케팅이나 홍보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결말을 포함하지 않고 영화를 스킵하거나 요약한 영상의 경우에는 이 영상만 보고도 결말이 궁금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국내에서도 관련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판결 사례, 그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저작권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저작권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여서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가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영화 요약본, 영상, 패스트무비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NP의 최나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